안녕하세요, 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구 페이스북 현 메타 플랫폼과 역시 최근 들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ESG 펀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닝스타에 올라온 기사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ESG에 메타 M을 더하면 MSG가 된다고 제가 조금 재미있게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의 1년 정도 주가가 되겠는데요. 작년 2021년 1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꽤 많이 상승을 하여서 고점일 때는 380달러까지 가기도 하였는데요. 2021년 연말에 조정을 받고 그리고 2022년 1월 말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날 하루에만 20%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이쪽이 뭐가 잘렸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제 이날에 20% 가까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 2022년 2월 8일 오늘에도 2.68%까지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나열해 봤을 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메타 플랫폼에 개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인덱스 펀드나 ETF들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모닝스타의 글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서스테이너블 펀드, 다른 말로 하면 ESG 펀드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펀드들을 사이드 스텝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옆으로 스텝을 밟았다는 것이니까요. 피했다, 면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ESG 펀드가 메타 플랫폼의 주가 하락을 어떻게 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어떠한 펀드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대표적인 S&P 500 인덱스 펀드인 뱅가드의 VFIAX 되겠는데요. 401k나 IRA 등을 통해서 이 펀드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포트폴리오는요, 2021년 12월 3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비율을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1위 애플이 6.83%, 마이크로소프트가 6.23%, 그리고 메타 플랫폼을 7위에 속하여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덱스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텐데요. S&P 500일 수도 있고 토탈 스탁일 수도 있고 성장주 인덱스일 수도 있고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큰 대형주가 들어가 있는 인덱스 경우에는 1.7에서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펀드에 여러분께서 $10,000를 투자하셨으면요, $200 정도는 메타 플랫폼의 주식을 사는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500개의 기업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S&P 500 인덱스 펀드와는 다르게요, 펀드 매니저가 직접 펀드를 골라서 운영을 하는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그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피델리티의 유명한 펀드 중에 컨트라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펀드 심볼은 FCNTX가 되겠는데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메타 플랫폼이 9.65%로 거의 10% 가까이 차지하는 이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타 플랫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요. 최근에 주가 하락의 영향을 아무래도 더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피델리티 콘트라 펀드가 나쁜 펀드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피델리티 콘트라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유명한 마젤란 펀드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 피델리티의 대표적인 액티브 펀드가 되겠는데요. 1967년부터 시작한 굉장히 역사가 있는 펀드입니다. 이 1967년부터 따지면 연수익률이 12.87%가 나오고요. 최근 10년, 5년, 3년의 평균을 따지면 15% 이상 기록을 하고 있는 굉장히 훌륭하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성적을 유지해온 좋은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최근 수익률만 보고서 성급하게 펀드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수익률을 따지면 굉장히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주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앞으로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함부로 투자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FNGU라고 핑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3배의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ETN인데요. ETF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TN 상품에는 딱
10가지 종목만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 알리바바, 구글, 아마존, 그리고 메타 등을 포함한 이 10가지 주식이 각각 10%가 있는 이러한 상품이 되겠는데요. 3배의 움직임을 가지는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하였고, 그만큼 기술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 1년 수익률만 따지면 현재 마이너스 35.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연초에 $10,000를 투자했으면요, 현재 $6,400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빨간 그래프는 S&P 500을 추정하는 스파이 ETF가 되겠는데요. 스파이 ETF 역시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2월 8일까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지만요, 현재 마이너스 5.82%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레버리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뜻 생각하시면요, 마이너스 3배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5%고 3배를 더하면 얘가 마이너스 15%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하루 개념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파이 펀드가 1월 4일날 1%가 떨어졌으면요, FNGU는 마이너스 3%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날 또 1%가 떨어지면 그날 기준으로 또 3%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이 되게 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하락이 있었던 1월 12일부터 1월 27일까지는요, 그 경사가 정말 급격하게 꺾여져서 밑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생각하셔서 곱하기 3이니까 3배의 이익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품이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상품도 있다, 잘못 사용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라고 보여드렸는데요. 모닝스타의 글을 보면 메타 멜트다운, 메타 플랫폼이 이 녹아내림에도 불구하고 ESG 펀드는 사이드 스텝, 이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냐면요, ESG 펀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메타 주식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ESG 펀드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E는 인바이러먼트, 환경 친화적인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S는 소셜,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인종차별, 성차별, 지역차별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회사 내 그리고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도록 협조하는 회사를 의미하고요. G는 거버넌스, 지배구조, 그리고 회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무리하게 정치와 연결돼서 로비를 하거나 특정 오너나 대주주만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소액 주주들까지 같이 포함하여서 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거는 이 소셜과 거버넌스 쪽에서 굉장히 점수를 못 받아서 제외가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가끔씩 들으셨겠지만 페이스북 관련해서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유저 데이터를 너무 무분별하게 이용해서 이것으로 장사를 하고 돈을 버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인데요. 이외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슈와 문제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집어보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글을 올렸을 때 이러한 내용이 정책에 위반이 되면 제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이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이런 컨텐츠가 퍼지지 않도록 제재를 하는데요. 회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엘리트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스타라든가 정치인들이 있을 때는 이들이 올린 글이 이슈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에 예외를 가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틴 걸스, 10대 소녀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점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알고 있음에도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페이스북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침을 했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한계가 되겠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워낙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 이것을 악용하는 일부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러한 이슈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치 관련해서, 백신 관련해서,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린 10대나 더 어린 자녀들에게 무분별하게 잘못된 정보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요. 페이스북을 많이 써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아는 사람들끼리 소식이 어땠는지 정보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쓰이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 잘못된 정보, 그리고 쓸모없는 광고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짜증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러한 식으로 인해서 ESG 스코어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돼서 ESG 펀드에서 페이스북이 제외된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우선 예를 들어서 피델리티 US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ESG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피델리티 펀드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FITLX를 보면은 MSCI에서 제공하는 USA ESG 인덱스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펀드 같은 경우는 총 273개의 주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탑 10을 보시면은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테슬라, 3, 4위가 알파벳 구글 되겠죠? 리스트를 쭉 보시면은 S&P 500과 비교하여서 애플이 빠져 있고요. 아마존이 빠져 있고 메타 플랫폼과 벌크셔 해서웨이가 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피델리티 가지고 있는 펀드 중에서는요, 이 FITLX가 수익률이 그나마 좋은 편입니다. ESG 펀드가 최근 인기를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피델리티에서 제공하는 FITLX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ESG라고 다 같은 ESG가 아닙니다. 추정하는 지수가 어떤 지수인지 그리고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다른 회사에서 운영하는 ESG 펀드를 보시면서 어떤 것이 다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Shares에서 운영하는 ESGU라는 ETF가 있습니다. 요즘은 ETF로도 많이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ESG 쪽으로 하신 분들은 이 iShares 것을 많이 사셨을 건데요. 2022년 1월 31일 날짜로 보시면은요, 위쪽부터 쭉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구글, 그리고 7위에 메타 플랫폼스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중은 1.65%가 되겠는데요.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사실은 S&P 500과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ESGU ETF 역시 MSCI에서 제공하는 USA Sustainability Index를 따라가는데요. 하나 앞에 보시면은 aware라는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aware라는 것이 인식하다, 의식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ESG는 ESG인데 ESG를 지향하는 좀 뭐 두리뭉실한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와는 다르게 조금 더 너그럽게 회사들을 추가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뱅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뱅가드 FTSE 소셜 인덱스 펀드가 되겠는데요. 펀드 심볼은 VFTAX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FTSE는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줄여서 FTSE라고도 합니다. 영국 기반 파이낸스 리서치 회사가 되겠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본 러셀 1000, 2000, 3000 러셀 인덱스를 발행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MSCI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제공하는 인덱스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 펀드와 인덱스 같은 경우는 메타 플랫폼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2.2%의 비중을 가지고서 펀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요. 보통 이제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펀드나 ETF의 이름만 보고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하시기에 따라서 혹은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접 투자지만 한 번쯤은 그 실제 펀드를 보고서요, 이 펀드 안에 어떠한 주식이 들어가 있는지 한 번쯤은 보시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그럼 복잡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이러한 데에 관심 있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회사로 올바르게 돈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나 펀드 목표 등을 보셔서 어떠한 회사로 투자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저 역시 영상을 통해서 이 펀드는 이러한 주식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다.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계속 만들어 올리는 것도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펀드를 선택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봤을 때 단순한 최근 결과로 인해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급하게 바꾸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고생해서 벌은 나의 소중한 돈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되고 있지 않을 때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셔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펀드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 이러한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매니저를 세웠는데요. 이 매니저가 여러분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운영하거나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당연히 다른 매니저를 고용을 하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해서 벌은 소중한 돈을 펀드에 맡겨놨는데요.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나가거나 수익률이 좋지 않을 때는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공부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은 돈으로서 의사 전달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와 자산 관리사는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ESG 펀드를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추정하는 지수가 조금씩 다르고 운영하는 회사와 펀드 매니저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ESG 펀드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돈을 투자하였는데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이 정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리스트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겠죠. ESG 펀드가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대충 지수 따라가게만 만들고 실제로 그 목표에 맞지 않는 회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요. 음식 본연의 깊은 맛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빨리 맛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 MSG를 첨가하는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메타 플랫폼과 ESG 펀드에 관해서 영상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을 많이 까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시가총액 7위 정도에 하던 기업이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여러분의 돈이 어떻게든 들어가 있는 큰 기업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악재들을 좀 해결하고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쳐나가면서 회사가 발전해 나가기를 개인적으로 빌어봅니다. 이번 시간에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